6월 24일 주요 테마. 인공지능, 스테이블 코인, 2차 전지, 지주사. 네, 안녕하세요. 큰바이 군입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를 끝내고 오늘부터는 이제 그날그날의 테마에 대한 부분들하고 중심 테마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기술적 분석을 해봤으니까 이제 그 분석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실제 종목들을 분석할 건가, 그날의 좀 중심이 되는 몇 개의 종목, 물론 이제 그 선정 기준은 제가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강의에서 얻으실 게 좀 많을 만한 그런 강의들을 좀 만들어서 그런 것들로 강의 진행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중심적인 테마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어떤 예를 들면 AI 테마가 있다라고 하면 그 AI 테마 안에는 굉장히 많은 연결된 산업군들이 존재하고 연결된 테마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AI 하나만 있다고 해도 그 AI 테마에 속하는 뭐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반도체도 있고요. 그리고 로봇도 있고, 그리고 AI를 이용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체들도 거기에 이제 개발 업체들도 사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속하게 되고,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면 AI 두 군데에 뭐죠? 두 가지 테마에 각각 다 크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우리나라 대형 IT 업체들 같은 업체들이 그래요. 실제로 예를 들면 삼성 SDS 같은 경우, 혹은 LG CNS 같은 대형 SI 업체들, 혹은 네이버나 카카오 혹은 토스 같은 핀테크 업체들도 코인 예를 들면, 그리고 AI 이런 데 다 연관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연관성들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이냐, 혹은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앞으로 어떤 중요성들을 갖게 될까, 이런 설명들도 제가 한번 해드릴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회들을 가지고 제가 테마에 대한 집중적인 설명, 혹은 테마 간의 어떤 연관성들을 가지고 크게 생태계를 만들어 가느냐, 이런 내용들도 필요한 시기가 되면 다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만들 강의들은요, 실제적인 종목에 따른 기술적인 분석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당일 테마 매일, 그리고 테마에 대한 집중 분석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거시적으로 어떤 저희 주가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스팟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들,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심 테마 2025년이죠. 2025년 6월 24일에 중심 테마. 오늘은 사실 역사적으로 3100도 돌파를 하고, 특히 코스닥이 800을 굉장히 오랜만에 돌파를 했어요. 좋은 날이죠. 경사스러운 날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6월 초부터 오르던 저기가 지수가 계속해서 오르다가 어제 잠깐 조정했죠. 어제 잠깐.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전쟁 위험성이라는 게 존재를 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주말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게 결국 어제 저녁 때쯤 되면 이제 국제유가가 좀 빠지면서 이제 좀 안정성을 찾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휴전한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역시 그래도 불안할 때보다는 안정적일 때 주식 시장에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주제는 2차 전지, 전기차, 자율주행차입니다. 사실은 2차 전지하고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는 실제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주식시장을 이끌어오던 굉장히 강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룹으로 뭉쳐다니긴 하나죠,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예를 들면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뛰어난 어떤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같이 올라요. 물론 2차 전지나 전기차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반 상승하는,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주제가 나왔느냐 하면 테슬라 주가가 매우 크게 올랐어요.
8점 몇 퍼센트 오릅니다. 그래서 그 영향에 따라서 전기차 테마가 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테슬라 주가가 괜히 올랐냐 하면 그게 아니라 테슬라 로보택시가 성공적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오르고 그것이 다시 멀고 먼 그렇지만 금융적으로 상당히 가까이 붙어있는 우리나라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관련주 뭐 SDI, 에코프로,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LG엔솔 뭐 다 올랐죠. 그래서 굉장히 큰 주도주들이 다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아서 올라간 케이스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전체적인 시황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IT 대표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뭐 유동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경제 환경이 안정되거나 이렇게 되면 IT주가 대체로 오르고요.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좀 안정적인 상황들이 주어지고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나 IT 대표주들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1등, 2등주가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반도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애들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IT 대표주로 카카오 게임즈가 꼽혔는데 IT 대표주에 카카오 게임즈가 꼽힌 것이 여기 선정이 됐다는 것이 카카오 게임즈는 사실 이런 앞에 이런 안정적인 환경들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으나 다른 게 있어요. 뭘까요? 카카오 관련주잖아요. 카카오는 지금 뭐 때문에 주목받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게 뭐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겠지만 어쨌든 AI도 상당히 많은 투자들이 되고 있어요. 카카오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영향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IT 대표 중에 지금 약간 주춤하지만 네이버 같은 종목도 있어요. 네이버는 AI와 관련돼서 차세대 그 다음번에 어떤 정책주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왜요? 카카오에 AI를 담당하시던 분들이 다 장관으로 가거나 비서실 수석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은 하실 수가 있겠죠. 되셨고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뭐 토스 아니면 그 네이버 이런 것들도 사실상 재료는 되게 좋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은행 증권 지주사고요. 저 PBR주를 중심으로 해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은 강력한 정책주의 일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요? 상법 개정하잖아요. 하반기에는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상법 개정에서 주주 환원이 강조가 되게 되면 이런 저 PBR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B금융이나 NH투자증권 같은 큰 덩어리들이 올라가고 있기는 하고 거기에다 LG나 코오롱 같은 지주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주목해서 보고 싶은 건 사실은 제주은행입니다. 조금 이따가 차트도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제주은행은 아시다시피 신한금융지주가 대부분의 저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비율도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기를 많이 가고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더존이에요. 더존 비즈온이라는 계열사긴 하지만 어쨌든 더존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더존이 가지고 있는 어떤 디지털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제주은행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앞으로 디지털 은행으로서의 전환을 꽤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 증권 지주사주가 올라가면서 그 중에서 특별하게 어떤 재료들이 있는 애들이 좀 튀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을 보시고 그런 재료들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양자암하고 양자컴퓨팅인데 얘네들은 사실 수익을 내려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분들은 뭐 되게 실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는 하지만 아마 좀 힘들 거예요. 물론 이게 실현가 된다면 파급 효과가 되게 크긴 하지만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EYL 기술이라는 비상장사죠. 여기에다가 이 중에서 우리로라는 회사가 투자를 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올랐고요. 지금 되게 단순한 재료로 올랐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양자 컴퓨팅이나 양자 암호는요, 국가적으로 앞으로 AI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기술 영역으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책 수혜의 기대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두 나무가 있는데요. 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두 나무하고 다음 페이지에 나올 스테이블 코인주는 거의 이렇게 붙어 있는 거랑 비슷해요.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가상화폐의 한 영역을 차지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뭐 다른 테마라고 할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같은 테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왜 올랐느냐? 비트코인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이 올랐는데 비트코인이 왜 올랐지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도 지니어스법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니어스법은 실제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이지만 전체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이 오르는 거죠. 비트코인 대장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어떤 관련주들이 올랐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에 같이 보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요거는 스테이블 코인도 어떻게 보면 정책주입니다. 왜? 우리나라도 곧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이렇게 포섭시키는 그런 지원책이나 법률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주목해 보셔야 될 차세대의 어떤 기술주로서의 역할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전쟁이 끝나니까 뭐가 올라오죠? 건설기계 건설 대표주가 올라옵니다. 얘는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라는 얘기가 수탁이 나올 때도 한 번씩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합니다. 그죠? 휴전을 했으니 중동 재건 수요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상당히 많이 피해를 봤다고 하죠. 걔네들 재건해야 될 거잖아요. 뭐 이란도 뭐 저기 그 이스라엘 폭격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일단은 이번은 이란이 진 걸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고 있는데 사실상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이란은 석유 자원이 되게 많은 나라라서 계속 팔면서 뭔가 돈 들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건 수요들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건설 기계주들 많이 올랐죠. 자, 남북경협 철도 비료 요거는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옛날에 통일 주도를 하시던 통일 정책을 주도하시던 분들이 자꾸 컴백을 하면서 이런 그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동영 의원 같은 양반은 20년 전에 통일부 장관을 하고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년 전에 이 양반이 뭐 했냐고요? 개성공단 만들었죠. 정치적으로는 어떤 적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쨌든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개성공단의 테마주를 만드셨던 분이니까 이제 앞으로 또 그 남북 경협주들이 조금 앞으로 전면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물론 정책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가느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남북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그 생산업들 섬유와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일단은 상당히 경색되어 있는 남북 관계지만 이게 이제 조금씩 풀려가면서 서로 협력 관계 속에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 요 남북 경협주나 철도나 비료 이런 것들이 주목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때때로 얘네들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AI가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몇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쩌면 저는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서 정책주의 가장 수혜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꼽는다면 1번으로는 AI를 꼽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커요. 그리고 지금 과기정통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AI 수석이 전부 다 기업에서 뽑혀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AI 정책 자체가 좀 이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업체들이 주로 오르긴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그 AI와 관련된 그런 생태계가 있어요. 그런 생태계 관련된 어떤 업체들도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저는 이제 그 기술 쪽을 하시는 분들, AI 기술을 하시는 분들 소식을 계속해서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로봇이지만 AI도 되게 생태계가 엄청 다양합니다. 완전 바닥에 있는 발전 설비 같은 인프라부터
최종적으로는 이제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인공지능 활용하는 부분들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코스피가 5천이 간다면 그것에 가장 주목받는 어떤 섹터가 AI 섹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하고 핀테크하고 STO, NFT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상당히 넓은 범위예요. 하나의 어떤 테마로 묶기에는 넓은 범위고요. 그리고 같은 뭐 저기라고 하기는 하지만 NFT하고 스테이블 코인하고 그 다음에 뭐 가상화폐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같은 내용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럼 뭐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죠. 근데 활용 자체는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핀테크를 여기다 묶었네요. 핀테크는 저도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영역이라서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될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기대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스테이블 코인이란 어떤 것이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관련된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 있고요. 한국정보인증 같은 보안업체들이 있고요. 그래서 보안업체들이 여기에 좀 포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페이를 가지고 있는 대형 업체들 있잖아요.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토스나 아니면 네이버 페이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 같은 업체들도 사실은 중복적으로 이런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선이나 조선지자재 역시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죠?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오르는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은 전체 섹터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3배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지금 실적이 좋고 앞으로도 개선되리라는 것은 정확합니다. 앞으로 개선될 거예요. 왜? 한미 어떤 그 조선 관련된 협력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전투함이 아마 미국 전투함이 우리나라에서 그 건설되는 날을 보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짧은 기간 안에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상선에 대한 교체 수요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수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란 말이죠.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요 한두 해의 실적이 좋아지지 않아요. 왜요? 장기 계획으로 배를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근 3배 가까이 올랐어요. 전체 섹터에 있어서 뭐 물론 중요한 종목들이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종목들이겠지만 많이 올랐어요. 그죠? 놓쳐서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올라서 지금 수혜를 입으실 수 있는 분들은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사 모으셨던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아까워하실 일이 별로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주 스팟으로 나온 폴더블 폰이나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에 대한 테마가 등장하고 있죠. 요거는 7월 되면 끝납니다. 한두 번 더 나타날 수는 있는데 어쨌든 7월 되면 그래서 삼성전자의 새로운 폰이 출시가 되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테마를 보실 때도 어때요? 장기적으로 강력해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갈 테마들이 있어요. 여전히 2차 전지하고 전기차는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물론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수요 혹은 일시적인 경기 후퇴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대세는 어때요? 전기차로 대체가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뭐 중간에 어떤 골짜기, 캐즘이라고 보통 부르는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고 뭐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대세로 갈 겁니다. 인공지능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을 떠받치는 송배전 설비하고 전선 사업도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밝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어떤 밸류체인을 보시면서 앞으로 어떤 산업군들이 이것에 불가결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시고 그런 것들을 이해해 나가시는 것이 여러분들 앞으로 종목 선정이나 아니면 섹터를 선정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다. 그리고 때때로 제가 그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도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조금 길어졌는데 앞으로는 제가 시간을 좀 잘 지키도록 할게요. 자, 강의가 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